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8일 코스피 주간 시황입니다. 지난주 반등이 나와줘가지고요. 그나마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 지표를 보고 개별 종목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아마 내일쯤에 종목 분석한 자료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미국 시장 뷰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기존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발표가 됐었는데 정책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거고요. 반도체는 다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많은 반도체를 한꺼번에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자율주행되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하게 되면 결국에는 D램 같은 것, 그 기본 정보를 램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게 될 거고요. CPU도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그게 거의 뭐 제 생각에는 2030년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장기로 투자하실 때 반도체 섹터는 떨어질 때가 기회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산에 들어가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백신 및 코로나입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끝나는 것 같고요. 지금 영상을 녹음하는 새벽간에 사실상 일요일날 확진자가 1000명대, 그러니까 1100명을 안 넘는 선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그 검사 수를 줄인다 그런 거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검사를 다 받아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검사 대상자라고 하는데 검사 받으러 안 가실 거예요? 받으러 가겠죠. 어디 갔다가 이거 밀접 대면자라고 하는 통보가 받으면 여러분 그냥 빼박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좀 많이 퍼졌다는 거고, 검사자가 줄어들면 우리는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겨울일 때가 더 통제를 조금 더 잘했던 것 같고요. 여름일 때가 통제가 더 안 됐었습니다. 왜냐면 추우면 실내에 있고 실내에 있으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해요. 실외에서 술 먹다가 더 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부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인데요. 해운 관련돼서 H&M은 H&M 영상을 특별하게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뷰가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 쪽에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딜. 이 주딜을 진짜 삽도 제대로 못 뜨고 있어요. 코로나가 특히 델타 변이 이후에 확진이 너무 심하게 나오면서 삽은 개인들은 삽을 뜨고 있지만 국가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응이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이쪽에서의 신용 위험을 이제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저금리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양적 완화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경제 상태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도 성장이 나와줘야만 경제가 굳건할 건데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냐 안 하냐는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 계획이 물음표입니다, 지금. 이게 국회를 제대로 통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활을 걸고 추진했는데 방해가 되면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건설 쪽은 단기간 악재가 나오는 겁니다. 증세안도 물음표죠. 증세하는 대기업들한테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증세안을 대체하는 증세안이 나왔죠. 그게 구글세입니다. 미국한테는 증세안이 이게 맞닥뜨렸지만 개도국이라든지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구글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수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어, 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정부 부채 확대입니다. 정부 부채 확대는 거의 저는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정부 부채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의 멸망으로랑도 연결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멸망은 언제나 전쟁과 동반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 삶에서의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나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눈에 띄는 위기는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위기만 있죠. 미중 위기거든요. 눈에 보이는 위기는 둘 다 타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붕괴된 산업이 재건 중이에요. 여행, 호텔, 항공. 미국은 먼저 재건됐고 우리나라도 1000명대 이내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재건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시황 분석을 중단하고 가는 시점에 돌아오면 위기만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찍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기가 조금 일찍 왔다고. 제가 100일 동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대략 한 15일 정도 일찍 왔어요. 9월 중순부터 제대로 된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 한번 몰아닥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기가 다음 달에 이제 또 이제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 한번 블러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5% 하락한 2,900포인트가 저는 위기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2,900과 3,000 사이를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를 좀 이제 위기를 조정하고 개인들 반대 매물 시켜가지고 사람들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반대 매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못 따라오게 만들고 손절을 시키고 익절을 하게 만든 구간에서 한 번에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10월 고용 기대 미달이었기 때문에 이 일자리 창출은 모든 국가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적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운 선박만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운임 지수가 떨어지려면은 일단은 그게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떨어질 거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미되고 뉴딜 정책이 끝나갈 때쯤에 제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성장이 아닌 세계의 성장을 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계의 성장은 못하더라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 놓고 이 양적 완화나 저건 정책 축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자체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을 넘어갔을 때가 문제니까 아직 1, 2년 정도의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인데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막는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막아요. 근데 한국은행의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막는 건 맞는데 국가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좋아합니다. 싫어하진 않아요. 이게 명목상의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걸 원할 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하면 빚을 덜 갚아도 되고 세수 확보하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폐해는 사실상 다른 위기로 막아내려고 하죠. 어, 만나는 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위험, 자기들이 정책 실패를 했던 것을 코로나한테 다 넘겼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인데, 그래서 삶을 중산층이 이제 중산층에서 밑으로 내려앉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상 공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돼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국가가 막지는 않는다. 그러면 코로나로 성장한 산업들에서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성장할 산업들에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지금 비트코인이나 그런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들 잘 보시면 시장에 돈은 남아 돈다는 것 지금도 단 이 남아 도는 돈들이 이제 시장에다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 좋겠지만 가격을 높여서 우리가 물건 집이라든지 생필품의 가격 그냥 밥값도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산들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매입 단계 축소. 지난주에도 보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맨 첫 번째 영상 여기 파트만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잘라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것도 갱신을 안 했어요. 여기서 안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백신 접종률 높아가지 않아요. 이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대학을 나왔다는 그게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
밑으로는 거의 대학을 나온다는 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안 받아서 사람들이 무지해서 백신을 안 맞는 것 같아요. 백신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저는 이제 주변인들 많았는데 백신 맞을 때 항체 형성력 하기 위해서 그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조금이라는 항체가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어, 그 약을 특히 약을 맞는 것, 약을 먹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아프면 바로 먹어야 됩니다.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실업률이 바로 개선되긴 힘들고요. 미국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 성장이랑 연결돼요. 세계가 성장해야 미국도 성장하고 구글이는 팡이라고 불리우는 걔네들도 올라가는 겁니다. 테이퍼링은 각국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대출 규제도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대출 규제가 너무 심각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했는데 다행히 지난주 수목일 때 대출 규제를 적정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건데 그것을 미리 겁을 내고 규제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의 반대편 어깨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운대나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고요. 마치 보석의 가격을 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금의 가격으로 또 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저는 부동산의 가치는 금 정도로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의 가격도 시장 순리에 맞춰서 가격을 해야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공급을 못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공급을 못한 면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적 완화 종료. 그때가 제일 피크고 그때 개도국들이 휘청휘청 걸을 거고요. 지금도 이제 시그널이 지난주에 이제 캐치한 거는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터키 그런 국가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은 이게 언제나 금리 인상 예측한 거는 처음 예측한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건영 그분의 글이나 글들을 봤을 때 2024년 3월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3150에서 바닥 다지기인데 150 올라가 버렸네요. 여기 바닥 다지기 이제 끝났고 올라갑니다. 야, 쌍바닥 다 짰죠. 그러면은 이제 긍정, 이런 쌍바닥이 더 이쁘긴 한데 우상향의 추세를 제대로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3450을 도전할 수도 있고요. 이걸 방해하는 게 삼성이나 대만의 지금 가격이 떨어진 반도체 DRAM의 수급인데요. 이거는 이 시장이 빠개지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8기가짜리가 16기가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는 거 좋아하고 OTT 시장에서 신규로 나온 영상들을 보는 걸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그 영상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디램으로 가동되는 휴대폰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옛날에 5년 전에 휴대폰으로 지금의 현재의 몇 기가, 4기가, 뭐 3기가짜리에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이 제대로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4K 화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트 쪽에서 반도체 수요 증대입니다. 자동차 반도체와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아요. 지금 신흥국이 휘청휘청 거리는 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신흥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달러를 바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가상화폐로 넘어갑니다. 달러도 그냥 바로 무한정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 자동차 그룹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좋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 사이클은 타이트합니다. 이 계속 병명 현상이 자율주행과 모빌리티가 안착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일어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요소는 강범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장은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기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1년 투자하고 6개월 투자할 거면 지금 하락장에 잠시 피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는 평생 투자해야 돼요. 주식은 평생 가져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락장을 대응하는 거는 현금을 보유했다가 해지를 함으로써 그 해지에서 수익이 난 그러면 현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 가치를 쫓지 못하시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풀 매수를 하다 보니까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매수할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피하셔야 돼요.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서 실업률이 이거랑 연결됩니다. 실업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직 실업률이 원상복귀가 안 됐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은 것 자체가 높은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밸류에이션은 똑같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가격 결정 기업이 많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반도체 부품 장비 주가가 정체라고 썼는데 이걸 바꿨어야 되네요. 다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이제 이거를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치명률은 동일하고요. 우리나라 치명률도 동일하고 사망자는 약 55명 증가됐죠. 한 주 동안에 확진자도 한 7,000명 정도, 6,5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접종률이 78%까지 증가가 됐고요. 2차가 63%. 우리나라는 이거와 이거 수치가 동시에 증가하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백신 맞으시면 아프셨던 분들은 무조건 약 바로 드시고 그게 항체가 형성되든 형성 안 되든 간에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꼭 맞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결국에는 안 맞으면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말할게요. 욕하는 나라예요. 진짜 이게 참 어이가 없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아, 백신 안 맞아서 걸린 거만 욕하는 나라입니다. 그거 꼭 생각해 주시고 몸이 체력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꼭 맞으시는 걸 추천해 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진짜 못 맞는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90% 넘어가 버리면요. 우리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거고 저도 얀센을 2고를 맞았기 때문에 부스터 샷을 맞을 계획입니다. 부스터 샷을 마친다고 하면 저는 제가 그래도 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고 바로 약 먹어버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놓은 거는 지난주와 전주 대비를 계속 했었거든요. 전주 대비 비슷한 것은 그냥 블랭크로 해놓고 있고요. 인도랑 브라질은 떨어지고 있어요. 개도국들이 여기는 많이 걸려버려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거죠. 유럽이 다시 늘고 있다는 게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요 수치예요. 치명률. 전 세계 치명률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가 0.78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로 떨어지면 코로나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치명률이 다 대부분 어, 진짜 후진국들에서 발생할 거예요. 선진국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무리는 없는데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보시고요.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랑 콜롬비아 떨어지고 이런 국가들이 떨어져줘야만 확실한 그 여행 산업주 그러니까 호텔주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행 산업을 재개할 시점이 조만간 한 1, 2월 중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 확진자 추세 보시면요. 17일까지 1,400명인데 내일 1,100명이 되고요. 다음 주에 운이 좋으면 1,000명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주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 냉정하게 했냐면 분명히 비중 축소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이게 위기이자 기회였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주가가 하락하고 얘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돌파가 된다고 하면 올라간다는 마인드를 가지셔야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고점을 1,000명 이내로 들어주면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고 감소하고요. 유골비 계속 증대되고 좀 전에 지연 가능성은 없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은 축세라고 보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좀 있으면 들어갈 겁니다. 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사망자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글로벌은 안 주는데 글로벌도 줄어버릴 겁니다. 후속 개발 성공 기업의 수요가 축소돼요. 그래서 당분간 바이오 약세의 원인인데 지금의 반등은 저는 그렇게 봐요.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 바이오를 보실 때 꼭 코로나 외에 나머지도 제대로 투자를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가야 돼요. 거기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더 낫다. 왜 제가 3대장을 추천해 드리겠어요? 3대장은 바이오, 그 코로나 바이오 치료제나 그 백신을 만드는 것 외에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운 업종인데요. 지난주에 많이 길게 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요. 그 예전에 유튜버가 이제 A 채널 추적하다가 이제 하니까 추적 안 한다고 최근 영상도 보니까 추천하지 않으세요.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미수신용이 날라가야만 올라가는데 미수신용이 이 경영방침 발행하자마자 그날 전후로 해서 25만 개가 올라왔어요. 아마 경영방침에 대한 정보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날라가야만 제가 봤을 때 다시 4만 원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멀지 않을 것 같고요. 11월 달에 한 번은 도전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를 볼 것 같습니다. 추세가 나올 것 같고요. 뭐 배당도 있고 그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날입니다. 요 만기. 그러니까 2017년 3월 9일이니까 2022년 3월 9일 날 H&M이 진짜 제대로 날아오를지 아닐지가 결정 날 것 같아요. 인수자는 아직도 얘네들이 뭐 인수를 준다는 거 아닌 거고요. 정권이 바뀌면 또 줄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노른자의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게 성공적인 결과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무조건 흑자고요. 이거를 해양진흥공사 걸가 일부 있기 때문에 얘까지도 전환사채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3만 원대, 4만 원대 사이에서 3만 5천 원 사이 때까지 여기가 머물렀다가 전환사채로 전환하면 우리 그 H&M이 그 5천 원이거든요. 한 주당. 그러면은 3만 원이라고 하고 3만 5천 원 하면 약 2조 정도만 딱 대응하면 되니까 3, 4분기, 4, 4분기에서 벌어졌던 수익의 일부를 전환을 해주면 돼요. 단기 순이익을 전환을 하거나 영업이익 일부로 같이 전환하면 되니까 전환해주면 되기 때문에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년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배가 결국엔 돈을 1조씩 벌고 있는 거야. 이 6천억짜리가 1조씩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반응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배, 큰 배를 짓게 들어갔던 이 비용들을 해소하는 시점이 2024년까지는 해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운업종은 평가를 이익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이익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지금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인 기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으로 평가를 못하는 거고요.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이익 어디 가지 않고 기업에 남아 돌아요. 그러면은 전체 자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30조가 지금이고요. 내년에도 이익이 나고 내후년에도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더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바는 치킨 게임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00만이 아직 못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을 돌파하고 200만까지 올라가는 시점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30조만 돼도요. 지금 12조거든요. 시가총액이 12조라서 3만 원이에요. 30조만 돼도 곱하기 거의 3배입니다. 2배, 2배, 2.5배거든요. 그 정도 가격을 7만 5천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못 올리는 이유는 시장이 이것도 매력적이지만 다른 것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 방에 못 올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공매도는 대주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서요. 이거 대주 역할 안 한다고요. 지금의 공매도는 여러분들의 주식이 공매도가 대주를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이 기관이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걸 넘어서야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른 데 갔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H는 버리면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호텔 업종입니다. 이거는 2022년까지 여행 호황이고 외국 여행을 오픈만 시켜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오픈해줘. 왜 백신 접종자에 대해 오픈인지 아세요? 그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중산층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호황입니다. BTS 등등등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등등등 긍정적인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호텔 업종이라든지 여행 산업 업종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는 막혀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업종은 백신 여건으로 자유왕래가 가능하고 지금도 여행 가시는 분들이 보이고 해외여행이 이제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격리를 면제하는 유럽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은근히 여행을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로 다녀오시기를 추천합니다. 되도록이면 백신을 맞고 나가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계올림픽이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은 X예요.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2월쯤, 1월쯤, 그리고 지금도 중국과 미국이 협상을 하는데 뭘로 하냐면 중국이 지금 갑작스럽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 그 전력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LPG 그 생산하는 걸로 바뀌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랑 러시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잠시 동안은 그러니까 정체를 하는 게 나오고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류 BTS 이 두 개. 이 한류는 재밌는 건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고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들이 성공하고 있으면 이게 수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행 산업과 호텔 업종은 코로나의 수치와 우리나라의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탑을 찍는 수치, 그 다음에 BTS가 콘서트 다닐 때 그 빅을 찍는 수치, 그리고 BTS 콘서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콘서트가 실황 중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것도 하나의 메타버스랑 연결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항공업종은 항공 요격이 있고 위성 발사되는 거, 우주여행 개발과 연결되기 때문에 2022년까지 추세고요. 단기 바닥, 여행 산업의 힘듦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다시 정고점을 내년쯤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 산업은 CG, 메타버스, 위즈위가 덱스터는 일단은 감매수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익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 실현되는 이익보다도 더 높게 올라간 것 같아요. 다만 기대만큼 이 이익이 충실이 돼서 내년, 내후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데스크터가 CG를 잘 만드는 그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게 되면은 시장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지금 어, 유효 깊게 본 거는 얘 종목 아니라 CJ ENM도 봤는데 걔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래서 엔터 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업종 중에서 그나마 못 오른 게 CGV예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CGV가 수익 나는 거는 사람들이 와야 수익이 나요. CGV는 그냥 이 영화가 개발되고 OTT가 성공한다고 개발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백신을 90% 이상 맞는 시점부터 CGV가 논하기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하고요. 설 시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봄쯤에 천만 관객이 나오고 전 세계에서 대서특필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코로나는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위에 있는 하이브도 올라가고 JYP도 올라가고요. CM, SM도 올라갈 거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얘 종목들하고 거의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어, 쇼박스는 지금 사실상 풀매도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조정을 받으면 그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선업종입니다. 삼성전공업은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요. 월화, 화요일, 내일 오늘 영상을 찍을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내일 수요일,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삼성전공업 관련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 유상증자 청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청이 21일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에 올라와 있는 그 이익은 이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납부할 돈의 일부가 그걸로 주가가 방어돼 있으면 실제로 5,100원짜리를 사면은 그만큼 붙어서 6,000원으로 대여 받는다는 거죠. 그게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고 보고 있냐면 저는 5,500원에서 6,000원 사이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사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시면서 그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28일 날 삼성전공이 유상증자되게 딱 올라와요. 그때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격이 5,500원과 6,000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삼성중공업의 가격이 6,000원 이하로 잘 안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5일 가격 상승으로 얘들의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일 가격이 지금은 80불인데요. 얘가 100불, 120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오일에 대한 투자하는 사람들이 유조선 자체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폐선박에 유조선 가득 찬 게 옛날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는 겁니다. 오일 가격은 맥스는 200불이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근데 모르죠. 이게 강기는 막을 수 없는 거고 중동에서 전쟁이라도 발생하면 200불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항공제도는 위성하고 모빌리티 개발 수혜를 통해서 항공인데 항공이 아닙니다. 차로서 항공으로 바뀌는 게 모빌리티, AUM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우주선도 개발하는 그 그룹에 우리나라도 들어갔죠. 그러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뉴딜입니다. 뉴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전부 다 백신에다가 다 목매달고 있어요. 이제 서서히 뉴딜로서 자금 전환이 일어날 거고, 대선 공약에도 뉴딜이 나와야 돼요.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는 그린 뉴딜은 벌써 진행 중인 ING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신재생에너지와 아리백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안 하겠다면 우리나라 망해요. 그거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다음 소형 원전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도 있는데 그린 뉴딜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화력 발전소를 적게 짓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공급해야 되고요. 소형 원전은 그나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리스크를 줄입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이 그 우라늄을 팔 수 있죠.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녹색기금 우리나라 송도에 있어요. 그러면 그 녹색기금을 통해서 소형 원전 수출을 하게 되니까 저는 두산중공업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너무 급등을 해버렸지만 그 두산중공업 밴드 생각해보세요. 2만 원과 2만 5천 원 밴드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던 밴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좀 올랐으니까 아쉬워하겠지만 근데 바닥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32,000원 찍고 난 다음에 바닥 찍었던 종목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달을 하면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위지익처럼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그린 뉴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선진국들만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또 그린 뉴딜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전통적 뉴딜 해야 돼요. 우리나라 서울에 이제 가련 밀도돼 있고 세종에서도 더 지어야 되고 세종 집값 올라가는 거 그 강남 집값 올라가고 해운대 집값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전통적인 그냥 행정 도시기 때문에 집값 올리는 거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장 우리네 집값이 안 올 것 같아요. 오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인플레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얘네들 집값이 오르는 거지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철거 건물 붕괴된 안전재난에 대한 비용이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더 제대로 지어야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엄격해지고 법이 엄격해지면 건축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 세대는 진짜 초가집을 아시는 세대란 말이에요. 60세 이상이신 분은 초가집을 아실 거예요. 제가 40대인데 저는 그래도 그 벽돌집을 아는 거죠. 근데 지금의 20대는 어떤 집만 할까요? 최소 아파트입니다. 네, 단독주택들도 콘크리트 집을 대부분 혹은 콘크리트 집과 동등한 목조주택을 아는 거죠. 단열이 제대로 된. 그러면 그 세대는 집이라는 개념이 좀 더 좋은 집을 딱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신혼부부들도 신규 아파트로 가려고 하거나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것들도 그냥 분위기인 거예요. 그 분위기를 깰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계의 단점이 뭐냐면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와 상충작용은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을 거라는 거죠. 이 간극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잘 조화롭게 넘어가야 되고 그 조화를 이뤄내야만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됩니다. 조화가 파괴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의 에이스 일자리는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졌어요, 했어요. 그거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이 귀국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한번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위험인데요. 이거예요. CDS를 이제 올해부터는 봐야 돼요. 위험에 대해서 큰 위험이 이제 올 거긴 한데, 작은 위험, 15% 떨어지는 걸 제대로 오는 거는 9월 15일부터 제대로 한번 봤어요. 원래는 그 박스권에서 놀던 게 9월 15일 이후에 삼성전자와 함께 쫙쫙 떨어지고 이번에 제가 돌아온 10월 초에
강력하게 왔다라고 와주시면 되고요. CDS가 터키가 이렇게 높게 올라갑니다.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100원이었던 게 1,200원 된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파괴력이 큰 거예요. 환율 1,100원이니까 1,200원 되면 이게 투자를 계속 하신 분들 이해하시겠죠? 삼성전자 주가 쫙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거 정치가 개입해서 한국은행 총재를 막 뭐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 집값이 올라간다고 금리를 잡으면 큰일 나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금리를 잡는 건 일부 통할 뿐 실제로 잡을 수 있는 집값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집값이 전 세계로 따졌을 때 선진국들 중에 적게 올랐어요. 주요 지역의 집값들은. 그러면 납득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두 배가 아니라 세 배로 상승한 데도 있어요. 좋은 지역, 그러니까 강남과 해운대에 해당되는 지역은 세 배로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못 잡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베트남도 동일하게 가는데 베트남은 다행히 환율의 변동이 없죠. 공산국가는 이거를 억지로 통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쏘쏘해요. 그래도 베트남은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뭐 8월 말에 대비했을 때 CDS가 많이 오른 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체결 내에 변동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베트남도 공장이 재가동이 되는 시점, 근데 백신이 없어갖고 난리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계속 지금부터 추적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국가가 이렇게 20포인트 이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글로벌 위기로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돌아요. 우리나라 망한다. 이 나라가 먼저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망해요. 그거 꼭 생각해 주세요. 터키, 남아공, 콜롬비아가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랑 여기 보시면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 IMF 때 잘 생각하세요. IMF 때 우리나라부터 망했나요? 이 나라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다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일본이나 중국이 더 희청거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15% 빠질 때 중국은 거의 30%, 20% 이상 빠졌어요. 그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서 투자를 딱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는 시야를 가지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봉 분석 들어가면 꼬리를 달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파란색, 그러니까 5월분 평균선을 도달하면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요 구간이죠. 놀다가, 그러니까 막 상승은 안 되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꼬리 달았잖아요. 놀다가 빨간 선 만날 거예요. 이제 빨간 선에 올라와야 돼요. 빨간 선에 올라와서 만나는 구간이 저는 2,900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때 위기가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3,200 갔다가 여기서 논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 구간, 6개월 정도의 구간, 요 구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의 구간이지 않을까. 근데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물건이 전 세계에 불티나게 팔리면 돌파합니다. 그때 새롭게 올라가는 게 보이고 요 선을 다시 탈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 일단은 그건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니까요. 주식시장은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한 건 기대고 가격이 진짜 그 자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봉 분석입니다. 주봉 분석은 바닥을 닿았죠. 바닥인데 양봉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60일 평균선에서 딱 받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 위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간다는 시그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글로벌 위기가 오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글로벌 위기는 코로나처럼 사람들이 쑥대밭이 돼야 돼요. 전쟁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찍고 올라오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입니다. 일봉은 완전 처참하죠. 처참했던 게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다음에서 시그널은 여기 빨간 겁니다. 이걸 돌파하냐, 3050을 돌파하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돌파해서 여기 있는 지금 가운데 중심선이 내려오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냐 안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이제 다시 전고인 3200에 가냐 안 가냐 그렇게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시면 돼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일봉도 동일하죠. 먼저 치고 올라옵니다. 이거는 코스닥이 대부분이 바이오이고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기한을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추세가 무너질 때 우리가 팔고 나간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코스피 주체별인데 외국인은 그렇게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코스피의 상승을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샀으니 선물도 약간 누르고 있죠. 금융 투자는 이제 선물을 사고 있고요. 개인도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1개월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팔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제 1일차로 봤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개월, 그러니까 최근 일주 동안 매집을 하거든요. 최근 1개월 동안 많이 팔았던 거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누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물이 매집이 끝난 시점부터 다시 3,200을 간다면 이 외국인들이 기한하는 시그널을 제대로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직도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막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 가장 큰 요인이 대만하고 글로벌 증시에서 신흥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동아시아에서 대만하고 우리나라만 주가가 빠졌어요. 다 반도체랑 연결된다. 반도체 디램 가격과 연결되고요. 여러분이 한두 번 투자할 거 아니까 반도체 디램 떨어지면 대만하고 한국이 쌍둥이처럼 빠집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원달러 환율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200원 돌파 맡으면 내려온다는 그런 시그널이고요. 여기도 동일하고요. 장대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PP가 나온 거는요. 큰 사인이에요. 이때 장대 음봉으로 추세가 전환된다는 요인이고 떤 느낌이냐면 1200원을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여기 1100원이나 여기 또 팔거나 요 위에서 파신 분들 1150원에 파신 분들이 1200원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더더더덕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때 달러를 사신 분들이 달러를 팔고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3월에 있었던 거는 글로벌 위기,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전쟁 터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9.11 테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머스크가 있었는데 머스크는 1650원까지 16,5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달러로 원 달러로 볼게요. 이걸로 나누는 게 낫기 때문에 좀 비교를 돕기 위해서 해드린 거고요.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고 요 추세가 무너지냐 아니냐가 됩니다. 3일 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거는 돌파 신호거든요. 그러면 얘를 테스트하러 간 거예요. 정고점 테스트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정고점에서 W자를 만듭니다. W자를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종목을 일단 진짜 좋은 종목 아니면 W자거든요. 솔직히 H는도 초창기에는 W였는데 W를 계속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W의 정점이 3만 원이었어요. 참고로. 자, 일단은 그정 3만 5천 원 정도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이더리움 이거는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전 고점이 여기 이 시점이 8천만 원이었고요. 여기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살짝 착하게만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돈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고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신흥국 위기가 도달할수록 이 가격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단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제가 이 고점을 살짝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점 어떻게 맞췄는지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보다 미국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이 가대평가, 우리나라의 가격이 가대평가됐을 때가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계산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조금 더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오버밸류 해갖고 올라가는 거, 허딩을 좀 잘 당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추세가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한 4%, 5%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어, 아직은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도 저는 지금은 추천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도 추천, 장대 양봉 나오기 전부터 여기서부터도 추천 못하고 있었죠. 언제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기보다는 간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간망을 하는 게 아쉽다고 하면 주식시장 저평가돼서 주식시장으로 조금 그 자본을 넣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금처럼 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니플 이 세 가지만 투자를 추천해드리고 나머지 종목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안 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